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그리고 편면적 강행 규정은 계약자 중 한 사람에게만 강행 규정이라는 것이지요. 여기서는 임대인에게만 강행 규정이라는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드립니다.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약정한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기간 1년이 지났어도 임차인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임대인이 소송을 내도 패소하게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기간 1년이 지나서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한다면 임대인은 법에 규정된 2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어서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임대인들은 사실 1년 계약을 꺼릴 수도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 읽어드릴게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위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이것을 묵시의 갱신이라고 해요. 묵시의 반대는 명시예요. 즉 임대인, 임차인이 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서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명시적으로 갱신한 것이고요. 묵시의 갱신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무렵 아무 말이 없이 지나가면 갱신되는 것을 말해요. 다음 쇼츠에서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조금 복잡한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임대인, 임차인이 기간 만료 2달 전까지 아무 소리 없이 조용히 쥐죽은 듯이 있으면 묵시에 갱신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에게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 위반한 경우에는 묵시에 갱신이 되지 않아요. 이기의 연체라 함은 매월 월세를 내기로 했다면 2달의 연체고요. 만약에 2달에 한 번씩 월세를 모아서 주기로 했다면 4달치 즉 2번 연체해야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임료는 가능한 한 매월 받는 것이 좋아요. 물론 이론상은 매일 받는 것으로 하면 이틀만 연체해도 2기의 연체가 되겠지만 매일 월세를 지급하는 계약은 거의 없겠지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는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 목적물에 크게 손상을 가한 경우를 들 수 있겠지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묵시의 갱신이 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래전에는 전의 임대차와 동일하게 된다고 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2년으로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묵시의 갱신에 있어서도 임차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어요. 묵시의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2년이 되었음에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의 통지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통지를 받으면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에게 엄청 유리한 조항이지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법 규정은 너무 임차인에게만 유리하고 임대인에게는 불리한 것 같긴 해요. 저희 법인에서 최근에 황혼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일이 있었어요. 80세의 할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할머니에게 이혼 청구를 했어요. 이혼 사유는 할머니가 돈과 재산에 대한 집착을 하고 폭언과 폭행을 한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나 저희가 변론을 열심히 해서 할아버지인 원고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설명을 잘 드려서 재판부는 원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고 설령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은 할아버지에게 있어 할아버지의 청구는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로 기각돼야 한다고 판시했어요. 물론 아직 항소기간이 남아있어서 어찌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동영상이 올라갈 무렵에는 할아버지가 항소를 하지 않고 확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땡땡 할머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할아버님 집으로 돌아오셔서 할머님과 남은 여생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